만약 내가 지금 60대라면 저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먼저 쳤습니다. 몇 해 전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죠. 나 하루가 너무 길어.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그때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돌아서는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두려움이 솟아났습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걸까? 그 이후로 저는 60대가 되면 하고 싶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휴, 나이 들면 그냥 조용히 쉬어야지. 이 나이에 무슨 변화를 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왜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화를 포기해야 하죠? 왜 지금부터라도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만약 제가 지금 60대라면 무조건 시작할 5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앞으로의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해줄 핵심 변화입니다. 첫째, 관계 다이어트.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한 번에 구분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괴롭히는 인연은 놓아라. 남은 인생은 내 에너지를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둘째, 습관 재설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걷고, 읽고, 배우는 습관을 만들 겁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은 인생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듯 나의 하루를 지탱하는 건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셋째, 감정 근육 키우기. 나이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속이 뒤집히고 혼자 괜히 서운해지고 하루 종일 기분을 끌고 갑니다. 저는 그 순간 노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 그게 곧 힘입니다. 넷째, 배움에 욕심 놓지 않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취미. 뇌는 자극을 먹고 삽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의 입구입니다. 책 한 권, 그림 한 장, 외국어 한 문장이라도 계속 배울 겁니다. 다섯째, 나만의 하루 만들기. 누구의 부탁, 누구의 일정에 내 시간을 다 내주지 않을 겁니다. 내 하루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삶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당신의 70대, 80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은 인생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잡게 될 겁니다. 살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86이 된 지금 돌아보니 60대에 조금만 더 다르게 살았더라면 지금 제 삶의 풍경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묻는다. 그 말이 가슴을 찌르듯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이 제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한다고만 믿었거든요. 자식, 직장, 체면, 돈, 마치 채워야만 사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채운다고 채웠던 것들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그때 비워둔 것들은 평생 공허로 남아있더군요. 바람은 멈추면 고요해지고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멈춰 있으면 시듭니다. 60대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질 수도 더 마를 수도 있는 갈림길입니다. 통계를 보니 60대 이후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라우렌스 스타인은 말했죠. 고립은 흡연보다 더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건 그냥 은유가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것 같죠? 그런데 안전은 곧 익숙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곳에만 피어나는 꽃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나가는 사람만이
그 비냄새를 맡을 수 있듯이 저는 60대가 다시 온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겠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 생각까지 움직여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하루가 너무 익숙하고 안전해서 점점 좁아지고 있지는 않나요? 첫째, 건강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길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팔아버립니다. 젊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고 감기 기운이 있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에 서 있는 나를 보니 눈빛은 흐리고 어깨는 처지고 마음은 텅 비어 있더군요. 옛날 고전 영화 잊혀진 계절 속 주인공도 퇴직 후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 가족도 제 갈 길을 가고 남은 건 고장난 몸과 말동무 없는 시간뿐이었죠. 관계는 멀어지고 가족은 바빠지고 은퇴 후의 고립은 그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말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행복의 기준이 바뀐다. 그 말은 마치 부처님의 말씀과 닮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수행의 그릇이요, 그릇이 깨지면 마음도 머물 곳을 잃는다 하시죠. 공자가 말하기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헌신하라. 그러나 오늘을 위해 내일을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 지금의 제 마음을 찌릅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인생은 한 번 빌린 몸을 쓰는 여행과 같다. 그 몸을 혹사하며 다시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순으로 돌아간다면 아침엔 20분이라도 걷고 점심엔 과식을 줄이고 밤엔 휴대폰 대신 책을 읽을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살리고 몸이 살아야 마음이 살고 마음이 살아야 인생이 다시 빛납니다.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나를 버린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건강은 내 몫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나요? 한 번뿐인 그릇, 깨지고 나면 아무도 대신 빚어줄 수 없습니다. 둘째,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옛날 우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숲 속에 부지런한 다람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하루 종일 도토리를 모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무 위와 땅 속을 오가며 도토리를 쌓아 올렸죠. 그런데 겨울이 왔을 때 다람쥐는 따뜻한 햇살도 서늘한 달빛도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엔 도토리 산이 있었지만 그걸 함께 나눌 친구가 없었죠. 60대가 되면 우리도 종종 그 다람쥐와 닮아 있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느라 가족과 보낼 저녁 시간을, 친구와 마실 한 잔의 차 시간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돈은 쌓였는데 함께 웃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갑은 무겁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인간의 궁극적 결핍은 관계의 결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자께서도 말씀하셨죠. 돈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얻을 수 없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모자람이 아니라 비로소 채워집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재물은 의로써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지 않는 것이 낫다. 장자가 말하기를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깊게 사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 하루를 다 쓰고 정작 그 하루를 쓸 기회는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은요?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60대라면 돈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시간을 위해 돈을 쓸 겁니다. 내 삶을 빛내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햇볕 아래서 책을 읽고 바람 부는 날엔 그냥 걷겠습니다. 무소유, 침묵, 고독,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면 시간의 가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혹시 지갑 속 종이 몇 장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셋째,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것이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가끔 부담스러웠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피곤했고 전화를 받기 싫을 때도 많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정말 위험한 건 혼자 있음이 아니라 마음이 고립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을 보라. 그곳이 곧 내 삶이 머무는 곳이다.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한 노인의 집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집 안은 먼지와 적막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노인은 아직 숨쉬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과 떨어져 있다. 그곳엔 따뜻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번거로움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바람이라는 것을.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외로워서 죽는다.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도 사회적 고립은 담배보다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성철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무소유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깊이 품는 길이다. 그 말은 곧 비집착 속에서도 진심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사람을 얻어야 비로소 뜻을 이룬다. 장자가 말하기를 홀로 즐거워도 함께 즐거움에는 미치지 못한다. 저는 60대라면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더 하고 안부 전화를 주저없이 걸고 밥 한 끼를 함께하는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여길 겁니다. 무소유, 침묵, 고독. 이것들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올리는 얼굴이 있나요? 한때는 가까웠지만 이제는 연락이 뜸해진 사람. 그 사람이 당신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지도 모릅니다. 넷째 물건보다 추억을 쌓을 것이다. 옛 조선 시대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난 뒤 집 한 칸과 책 몇 권만 남기고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 많은 재산과 기와집을 버리셨습니까? 선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는 것은 벽이 아니라 바람이고 남는 것은 금이 아니라 기억이네. 그의 삶은 검소했지만 마을 아이들과의 웃음소리, 새벽마다 붉게 물드는 바다, 겨울 저녁에 장작 타는 냄새가 그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행복은 소유보다 경험에서 오래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스님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가난해진다. 비울수록 삶은 충만해진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넉넉함을 마음에 두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다. 장자가 말하기를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로운 바람이 들어온다. 60대가 되면 물건은 결국 짐이 됩니다. 하지만 추억은 짐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옷장은 비워도 마음속 앨범은 채워야 합니다. 돈을 주고 산 물건은 낡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웃음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물건을 쌓아두고 있나요? 그 물건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을 살리는 건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 없이도 함께했던 순간들입니다. 저는 60대라면 물건을 사는 대신 여행을 떠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그 순간의 공기를 기억하겠습니다. 물건은 잠시, 추억은 영원. 이 단순한 진리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삶은 더 가벼웠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로운 추억을 쌓으셨나요? 아니면 또 하나의 물건만 늘렸나요? 다섯째,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를 아끼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세계적인 고전소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는 평생을 걸쳐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은 때론 고통이었고 때론 길잡이였습니다. 결국 그는 깨닫죠.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60대가 되면 그 질문이 다시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젊을 땐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고 중년엔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기 자신과 친밀해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자신을 닦은 뒤에 남을 이롭게 한다. 장자가 말하기를 마음을 지키면 세상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저는 60대라면 매일 10분이라도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 10분이 나를 이해하게 하고 나를 아끼게 하고 결국 나를 바꿀 것입니다. 무소유는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비집착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남을 위해서만 살고 있진 않나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를 사랑할 힘이 사라집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아끼는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노력은 늦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현재에 집중할 것이다. 옛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도무문다 더 우맨. 큰 길에는 문이 없다. 복잡하게 구하려 할수록 길은 더 멀어지고 단순해질수록 길은 눈앞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스티브 잡스는 유명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묻는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을 하겠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고 집중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갈라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쓰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젊을 땐 많은 것을 갖고 싶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결국 제 하루를 복잡하게 뒤엉키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이제는 욕심을 줄이고 해야 할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관계와 일은 단호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이 말이 있습니다. 삶은 짧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동양 사상에서도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만이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복잡한 생각과 불필요한 일로 채우고 있진 않나요? 내일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그 사이에서 정작 오늘은 사라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그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 바람이 볼을 스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단순한 삶이고, 그게 바로 행복의 모양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많은 물건도, 많은 돈도, 많은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입니다. 오늘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합니다. 복잡함을 버리고 단순함을 채우겠습니다.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를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질문 앞에서 답을 찾았다면 그 답대로 사는 것이 당신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이 내 것이다. 시인 류시화는 시에서 썼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은 있다. 그 말이 오늘 제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이 글을 쓰고 난 후 저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일로 행복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잃지 않도록 매일 내 몸을 살피겠습니다. 둘째, 돈보다 시간을 아끼며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셋째, 관계를 더 따뜻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넷째, 물건보다 추억을 쌓겠습니다. 다섯째,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제가 느낀 건 단순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해 쓰는 시간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 오늘 하루 다른 누구를 위해서만 살지 말자. 내가 웃어야, 내가 숨 쉬어야, 내가 살아 있어야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다. 과거의 후회는 내려놓고
미래의 불안은 잠시 옆에 두고 오늘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과 햇빛 한 줌을 먼저 누려라. 너를 아끼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용기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자신을 닦은 뒤에 남을 이롭게 한다. 노자가 말하기를 스스로를 아끼는 자는 오래 산다. 오늘 하루 너를 아끼자. 그리고 웃자. 그게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곳은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공유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닿는 길이 됩니다.